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맨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서울 신대방역 쪽에 왔습니다. 오늘 한러 북 콘서트를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북 콘서트 같은 거를 진행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그런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3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2시 반에 미리 와가지고 세팅이랑 좀 리허설 같은 걸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피커 하나만 끼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내부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저희 긴장이 많이 되네요. 뭔가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모임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도 계시고 자주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가지고 뭔가 처음 참석하는 저로서는 되게 좀 긴장도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발표가 좀 무난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말이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조금 역할극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할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제 소개만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일단 러시아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신선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러시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한 외국인이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러시아 분들이랑 이제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시는 한국인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스터디 모임을 이제 평일에 진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한 강연이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좀 적어요. 제가 실수와 착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이 러시아 전승절이더라고요. 이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오늘 열병식 겸 뭐 행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 분들은 다 몰려가셨고요. 한국인 분들도 조금 안 땡기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 북 콘서트를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기 서 계시는 분이 이제 형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러시아를 갔다 왔던 경험을 책으로 쓰셨다고 이제 처음에 올려주셨고, 러시아를 갔다 오신 분들은 많지만 책을 쓰신 분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멋있다, 한번 강단에 세워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강평기 작가님이라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작가님도 이제 러시아에 갔다 온 유학 시절의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셨고, 현재는 책을 3번째 내시고 4번째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잠깐 일어나서 보시겠어요? 최우성 행정사님, 여기 행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이분은 이제 러시아는 갔다 오신 적 없어요. 근데 러시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강의할 때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맹시의 러시아 여행기 작가인 맹주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좀 말을 더듬거나 좀 말실수를 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제 러시아를 가가지고 있었던 일과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제가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책으로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소개를 먼저 간략히 해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2024년에 단국대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여러 나라를 좀 가본 적이 있는 여행 사람꾼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튜브 헬로맨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는 좀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일기장처럼 브이로그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구독을 해주시면 그래도 좀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북토크로 자가 출판하게 된 맹시의 러시아 여행기는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 여행이라든가 뭐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흥미롭게 들릴 수도 있고, 또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에게 이 책은 좀 버킷리스트이자 좀 제 추억의 발자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끝자락의 노인, 좀 방황하던 시절에 과감한 해외여행 도전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를 3주 동안이나 갔다 온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글로 써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해보고 또 공감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어서 사람마다 버킷리스트가 각자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킷리스트가 러시아를 가보는 버킷리스트가 있었고 또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직접 써보는 게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기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일기장 쓰듯이 글로 좀 적어뒀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글을 좀 쓰게 해준 원동력, 좀 뿌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대 때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면서 취업 준비로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연애에서도 실패를 하고 자격증 시험에서도 좀 빈번히 떨어지고 되게 좀 자신감이라든가 미래 비전이 좀 보이지 않던 시기였는데 스스로에게 좀 뭔가 보상을 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러시아란 나라를 한번 한 달 가까이 가서 살다 와보자라는 결정을 좀 과감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하기로 결정을 딱 마음 먹으면은 좀 빠르게 실행을 옮기려는 그런 성격입니다. 결정하고 티켓부터 산 다음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거의 통보를 했어요. 이제 당연히 난리가 났죠. 거의 전쟁 중인 나라에 3주 동안이나 갔다 온다고 하니까 저보고 뭐 미쳤나는 여러 소리를 듣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현실에 안주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그냥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저는 약 16시간의 비행 끝에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은 공항에 도착하니까 공기부터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거기서 동양인이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좀 많이 받기도 했고요. 공항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의 벨로루스카야 역으로 일단 도착을 했고 첫 발을 내디는 순간 제가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비가 그친 듯한 그 축축한 도로 위에 유럽풍의 건물들이 쫙 펼쳐져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감명 깊은 순간이었고 마치 사탕 가게에 들어간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냥 발걸음을 멈추지 못해가지고 숙소까지 1시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4시간 걸려가지고 겨우 도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어간 모스크바의 호스텔은 이제 미니 캡슐에서 지내는 호스텔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방 안에 남녀가 혼숙을 하는데 사람끼리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환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좀 친절하고 거기서도 뭔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뭔가 별탈 없이 여기서의 숙소는 좀 만족스럽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거의 15시간을 걸어 다녔는데 몸살에 걸려가지고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절이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관광지가 닫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예약을 하고 갔고요. 크렘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 있는 관광지도 너무 규모가 커요. 그래서 거의 뭐 한나절 6시간 이상은 제가 걸어다녀가지고 겨우 구경을 마칠 수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은 아무래도 크렘린의 무기고였던 것 같습니다. 무기고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모스크바에서 제일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고 또 사람들이 크렘린 궁전에서 제일 좀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추천을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왕족의 보물과 무기 그리고 의복 등을 구경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잘 했습니다. 동화 속에서 마법의 성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 규모가 말도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이제 러시아 지하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지하도를 가보니까 마치 방공호로 된 것처럼 되게 깊고 사람도 많고 그런 곳을 지나쳐서 가보니까 일단 스크린도어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하나가 지나칠 때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고 지나가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랐던 거는 지하철이 지나고 나서 2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지하철이 또 배치가 되더라고요. 한국이 되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의 속도만큼은 제가 러시아를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다음 날에 제가 레닌의 묘, 붉은 광장, 쿠빈카 애국공원 등을 제가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적어놨었습니다. 레닌 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화, 수, 목,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오전 11시까지는 가야 그래도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제가 레닌의 묘를 딱 들어갔을 때 러시아 되게 잘생기고 키 큰 군인들이 실제 총을 들고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안도 너무 어둡고 딱 조명 한가운데 레닌의 시체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라는 그 긴장감과 정적이 어떻게 보면은 1초가 1분처럼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 긴장감마저도 거기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숨막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모스크바 새벽 3시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모스크바 러시아를 처음 갈 때 사실 좀 치안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기도 했고 과연 여기 도시에 혼자 다녔을 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외국인도 많고 또 되게 친절한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밤늦게 다녀도 굉장히 안전한 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러시아를 처음 가가지고 뭐 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서 있는데 러시아 남성분들이 저한테 먼저 선뜻 다가와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색한 영어와 서투른 바디 랭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정말 먹었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일 좀 가봐야 될 1순위들을 뽑자면은 저는 에르미타주랑 도개교를 뽑고 싶어요. 뭐 되게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워낙 넓어가지고 저도 각오를 하고 갔었는데 거의 7시간, 8시간은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농구 경기를 직관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이제 제니시라는 팀에서 가즈프롬 아레나에서 농구를 경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농구를 보는데 이제 중간에 치어리더분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잠시 휴식을 갖는 시간 있잖아요. 거기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러시아에서 설마 한국 노래를 이렇게 들을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감명 깊으면서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좀 넣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좋은 곳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손을 꼽아야 된다면은 마린스크 극장에서 오페라랑 발레 쇼를 진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레닌그라드 동물원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가서 북극곰이라던가 기린 등의 여러 동물을 보는 것도 제가 관광지로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전쟁의 영향 때문에 러시아를 제가 뭐 저번 달에도 갔다 왔지만은 좀 제약도 많아지고 굉장히 좀 혼자 그냥 아무것도 지식 없이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어플은 오스트로복과 제노텔 등이 있는데 제가 제노텔을 추천한 이유가 비자 카드로 선결제가 가능하고 또 숙박 전에 미리 환불도 가능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리 선결제를 하더라도 체크인을 할 때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현금을 조금 가져가가지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북극 자가 출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크크는 이제 TOD 중문 인쇄형 방식으로 자가 출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러시아 여행기 책을 썼을 때 출판사에다가 메일도 보내봤는데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 거절도 당해보고 다른 자가 출판이나 유통을 좀 알아보기로 했었는데 좀 상당한 금액을 요구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저렴하게 출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발견한 게 바로 이 북크크 플랫폼이었습니다. 여기 책 만들기에 들어가시면요, 새 종이책과 새 전자책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 종이책을 클릭하시면은 책의 사이즈 그리고 표지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표지 같은 경우는 외지와 내지라고 나뉩니다. 외지 같은 경우는 겉표지 그리고 내지는 속표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에서 무료 저작권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구역에 맞게 나눠가지고 각자의 로고와 디자인을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북크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뷰업 체크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표지를 올리면은 실제 내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이겠구나를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수정과 디자인을 거치다 보니까 저는 겉표지는 생각보다 손쉽게 완성할 수 있었고 북크크에서 이제 출판하고자 하는 책과 폰트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한글 파일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고를 저 같은 경우 A5 사이즈의 책을 만들었고 그 제공하는 A5 한글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원고를 넣어보니까 내 책이 실제로 이렇게 보이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정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 절차로는 이제 표제와 부제, 작가명, 그리고 책의 판매가, 그리고 장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면은 북크크 측에서 ISBN이라는 번호를 부여해주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출판이 되는 건데 이 북크크에서 출판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지만 저처럼 일반인이 살면서 책 하나쯤은 좀 만들어보고 싶다, 기념으로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북크크로 자가 출판으로 스스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 혹시 전자로서는 그냥 전자 했을 때 돈이 바로 인쇄가 들어오나요? 네, 바로 들어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네. 그
거주지 등록을 하실 때 네. 여행에 언제쯤 거주지 등록을 하셨나요? 그게 근데 그 각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호스텔에 갔을 때는 첫날에서부터 바로 거주지 등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 달에 갔을 때는 그 아트 호텔이라 해가지고 미니 아파트식의 호텔이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는 거주지 등록도 뭔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문제없이 넘어갔고 그래서 뭔가 규모가 있는 호텔 같은 데서는 거주지 등록을 해주는데 규모가 좀 작은 곳에서는 그냥 거주지 등록 안 해도 문제없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4시에 다시 강의 시작할게요.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저기 한층 위에 있습니다. 네, 갔다 오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저는 요거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걸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에 관련된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 뭐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4시에 강평기 박사님 모시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8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를 잘 마쳤는데 긴장도 됐는데 잘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3분도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잘 했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처음 이제 1998년 9월 16일 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행